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?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.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입니다. 자, 추나추동님 오셨고요. 이여사님 오셨습니다. 민노총이 왜 약점이라도, 글쎄 참 설마 약점 뭐 잡히진 않았겠습니다만 민노총의 행동이 보면은 이게 딱 그 전형적인 옛날 운동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엘리트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노동자의 단체인데, 노동조합인데, 이런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때로는 좀 불편합니다. 전형적인 엘리트 의식이죠. 엘리트들, 이른바 무슨 선비질이죠. 무슨 선비질. 그래서 중립병이 또 도졌다. 뭐 이렇게밖에 제가 달리 말을 못 하겠네요. 자,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순서는요. 오염된 이화영 진술 증거 능력 어렵다입니다. 자,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선거 이게 그 공판이 다음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. 다음 화요일, 그러니까 그 8일이죠. 8월 8일 화요일인데, 이날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,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뒤집어졌다, 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뒤집었다, 어쨌다, 이라고 하는데, 그 얘기가 뭐 그대로 뭐, 바뀌지 않고 그냥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보여요. 이화영 지사가 뭐 지금에 와가지고 또다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 보입니다.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술, 이화영의 그 진술은 상당히 오염돼 버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. 자,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은요, 오는 8일 공판에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참 논란에 휩싸여 있었죠. 이 논란에 휩싸여 있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. 자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판 위에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판 위에 올라온다. 제가 이 말을 밖에 못 하겠어요. 이게 뭐 정상적인 진술이라고 하긴 어렵고, 이미 1년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뒤집었다? 그것도 뭐, 부인이 잡혀간다는 둥, 뭐 이런저런, 뭐, 그 다음에 변호인이 갑자기 바뀐다는 둥, 뭐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바뀐다? 이거는 사실 진술을 받기 어렵죠. 하지만 이 이화영 지사의 진술, 이 재판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.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놓고 현재 이 검찰과 민주당 측,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.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가 무언가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결국 그 날짜가 8일이죠.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
이 8일날 공판에서 억지로라도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확인하려고 넘어갈 겁니다. 하지만 이건 이미 오염됐다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언론에서는 이게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벌써 전망들을 내놔요. 그러면서 이화영이 뒤집어진 진술을 할 것이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기정사실화된다. 그리고 심지어 언제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낙연계의 이재명 흔들기와 상당히 보조를 같이 하고 있죠. 이른바 10월 사태설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처럼 검찰과 이낙연계에서는 이화영 부지사를 이 지렛대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다, 또 한 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. 8월이죠.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뭐 지난해부터 올해 8월에 이낙연이 뭔가 수를 쓸 것이다. 8월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이낙연의 뭐 이런 행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다. 왜? 이어서 이제 공천이 있을 건데 이 공천을 위해서 이낙연이 그 대표직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 8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 공천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따라서 8월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래서 8월 아마 대란이 날 거다. 명락대전이 날 것이다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명락대전의 시초가 역시 검찰인 거죠. 매번 제가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검찰의 행보와 이낙연계의 행보는 정말 기묘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요. 사전에 서로 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조가 딱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보조가 딱딱 맞다. 이 둘의 뭔가 서로 교감이 있는 것 같다. 서로 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계속 일고 있는데도 검찰과 이낙연계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. 그냥 밀고 나갑니다. 이들한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. 지들이 뭔가를 하고 싶잖아. 뭔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. 그럼 주변에서 상황이 아무리 좀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졌다고 해도 일단 밀고 끝까지 밀고 나가요. 완전히 무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밀고 나갑니다. 상황이 약간 불리해졌다? 신경 안 써. 결론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은 중간에서 약간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다?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사고 방식이거든. 결국 그러니까 그건 검찰이나 이낙연계랑 되게 비슷해요.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이낙연계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고 심지어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면은 나 민주당 탈당하겠다라는 그런 당원들도 수두룩 빽빽해요. 그런 상황인데도 이낙연계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.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. 왜? 지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지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이거야. 중간에 뭐 잡음이 들려도 자기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. 이거는 검찰도 똑같아요.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뭐 약간 좀 잡음만 나면은 주춤하고 멈추고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 보자면 참 이런 거는 좀 닮아야 될 것 같아. 자, 하지만 이화영 지사의 이 진술,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전망은 사실 좀 조금 어긋납니다. 왜냐하면 이화영 지사 죄송합니다.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져 버렸거든요.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술 확보 과정에서 위협이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. 그 다음에 적어도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 양다리를 걸쳐서 이화영과 김성태 양쪽 모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피고인을 모두 대리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. 두 번째, 이화영 지사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. 그래서 소환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도 명백하죠. 이건 뭐
변호인이 양다리를 걸쳤다든지 검찰이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하단 말이에요. 이런 건 뭐다?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볼 증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법정 진술을 하기 전에 공범, 즉 이화영 지사와 김성태가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. 게다가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부인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뒤집는다?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 되는 거죠. 바로 이 자필 진술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직전까지도 나는 북한에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. 자필로 했다고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집었다? 자, 그 뒤집는 과정이 소명이 되지 아니한다면 진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. 특히 무엇보다도 이 부분입니다. 검찰이 이화영 부인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6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다. 즉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는 정황이 명백하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이 부인을 수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불분명한 자금이 있다라는 식이었는데 이 불분명한 자금 사실 알고 봤더니 뭐라고? 보험금과 만기 환급금이었단 말이에요. 이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출석을 하라는 등 조사를 받으라는 등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꼬투리를 잡아서 부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가족 인질극을 벌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. 이게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. 게다가 이화영 지사한테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화영 지사 부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. 특히 이 부분을 보실까요? 법카 쓴 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기간 만기인 12월에 불구속 상태로 만들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를 했다. 즉 석방을 대가로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게다가 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.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이 양쪽에 이화영 지사와 김성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양다리를 걸친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본다면 이화영 지사의 진술은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일단 증거 인정은 어려워요. 설령 증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기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거예요. 자, 검찰은 이걸 모르지 않죠. 이게 시비거리가 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고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무리한 짓을 계속 펴는 이유,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느냐 아니냐는 검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.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검찰인 겁니다. 즉 여론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. 여론재판을 하는 데는 여론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증거 능력을 뭐 면밀하게 인정하는 뭐 증거 요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요. 그냥 나오면은 그냥 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여론재판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면 법정에서도 결국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. 검찰이 이렇게 툭 하면은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갑자기 진술을 뒤바꾸려고 하느냐,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? 이유는 간단해요. 뭐 여론재판을 하면은 여론전에서 이기면은 재판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검찰이기 때문인 거예요. 그래서 설령 증거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전에서는 이길 수 있고 특히 이재명 흠집 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이게 법정에서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. 이재명 흠집 내면은
그걸로 성공한 거지 뭐. 게다가 이화영 얘기가 나오면은요, 아마 김건희 고속도로나 후쿠시마 얘기는요 쑥 들어갈걸요. 이거 쑥 들어가고 나면요 9월 초에 아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. 그리고 9월 말쯤에 김건희 고속도로 원래대로 추진한다 또 발표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. 당장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흠집을 내고 잘 불리한 윤석열 정권의 여론 구조를 탈피하겠다.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화영이다. 이화영의 진술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이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 때문에 무슨 욕을 먹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증거인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. 여론전을 하면 되니까. 자기들한테 여론전이 중요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. 참 야비하죠. 참 야비하고 안타깝고 참 열받는 상황인 겁니다. 이 상황을 참 우리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데 이 타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총단결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로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낙연계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데 별 관심이 없고 당권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온갖 관심이 다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. 이런 점을 보면서 이 문제가 참 앞으로 안타깝습니다.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말을 다 못하겠네요. 초록맘님, 이 인간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. 참 그렇습니다. 등지님이시죠? 예, 성렬이도 대단해. 그러게요. 예, 참 그렇습니다. 느티나무님, 여론전을 한다 해도 워낙 국정이 개판이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. 그 전에 민주당은 김빼기 작업을 잘해야 한다. 예, 좋은 말씀이세요. 지금 검찰이 이 여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이재명 흠집내기 작전을 하는 게 옛날 같으면 더 그 충격파가 컸을 거예요. 그리고 검찰이 요거 쌍방울권을 끄집어내는 거는요, 사실 내년 총선 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던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미리 땡겨 쓰고 있잖아. 몇 달이나 남았는데. 그만큼 얘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죠.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어떤 결론을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, 그걸 뭐 판가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김종숙님, 박광원 원내대표가 문제라고요. 많은 부분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오밤중의